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부분 있죠. 정신건강증진시설. 여기 여러분 1년에 1000 이런 거 다 적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전부 다 1년에 1000이고 나머지도 보셔야 되세요. 자,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먼저 환자를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정신의료기관. 외우셔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에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집에 가기는 멀었어. 그런 곳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시설에 들어가는 걸 입소라 그랬죠.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그 다음에 재활을 받게 하는 곳은 재활시설이라고 했죠. 이 세 군데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제일 까다로운 그 규정을 받는 것, 제재를 받는 건 어딜까요? 의료기관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중에서 누가 더 까다롭다? 요양시설이 더 까다로워. 요양시설이. 그래서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받아야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 하면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 반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뭐만 해도 된다? 신고만 해도 돼. 되셨어요? 두 가지 구별을 잘 하십시오. 자, 요 세 군데를 전부 뭐라고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거 있죠. 자, 입원하는 곳은 뭡니까? 입원하는 형태를 지금 몇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자의 입원이라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좋은 거지. 제가 좀 여기서 정신적으로 좀 치료받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내 발로 내가 찾아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아. 그래서 가장 권하는 입원은 자의 입원인데 만약에 이 환자가 들어왔다가 안에 있는 거 보고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야. 그래서 퇴원하고 싶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의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고자 한다 하면은 바로 퇴원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퇴원하겠다고 말을 안 했어도요. 얼마마다? 2달마다 퇴원할래요? 물어보라 그랬죠. 그걸 안 했어? 1년에 1000이라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있죠. 자,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야. 보호자 몇 명? 2명. 보호자 반드시 2명이라야 돼요.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입원 기간도 얼마까지만 된다? 처음 입원했을 때요. 3달까지만 입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호 의무자에 의해서 3달까지 입원했지. 근데 퇴원했어. 3달 안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다시 보호자가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럴 때는 두 번째 입원은요 6개월까지는 돼. 근데 처음 입원은 3달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급 입원도 있어요. 응급 입원. 자, 응급 입원도 입원 기간은 무조건 정신질환자들이 최소 입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응급 입원도 며칠? 3일 이내로 입원해야 됩니다. 적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보호자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원시켜 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해를 주거나 위험도에 처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시할 수도 있다고. 이 지시를 했을 때라도 얼마 이내로만 된다? 2주 이내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입원하더라도 3달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자, 우리가 입원에는 자의 입원, 그리고 보호자 몇 명? 2명 이상, 그리고 응급 입원,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4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자의 입원,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 하는 거 2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막 자기한테 해를 막 유리 조각을 자기한테 찌르려고 한다니 다른 사람 막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관이 발견했어요. 이 사람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 그냥
구치소에 가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인 것 같으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관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누구한테 의뢰를 하라는 거예요. 정신건강 전문의, 정신과 의사 말입니다. 의사한테나 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있죠.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 진단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좀 보호 좀 해주세요. 경찰관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밑에 그 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기억하세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앞에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붙을 거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였어요? 진단서 이 말 들어갔죠. 사망 진단서, 또 뭐 있지? 무슨 건강 진단서 이런 거 있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어. 누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사람만 돼. 되셨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조산에 관한 아기를 출산을 도운 것에 대한 출생 끝에 봐봐요. 증명서, 사망 증명서, 사산 증명서, 증명서만 할 수 있어. 증명서. 그거는 누가 된다? 의사, 그리고 또 한의사, 그리고 또 아기를 출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조산사. 그래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 하면 의사야. 진단서 들어갔으니까. 근데 조산에 관한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 사산 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되셨죠? 자, 처방전은 여러분 의사가 약사에게 보내는 서면 지시서야. 의사가 누구에게? 약사에게 보내는 서면 지시서야. 타이레놀 주세요 하면 타이레놀 써야 돼. 다른 약 쓰면 안 돼. 그죠? 지시서야.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안 들어간다? 치료기간 이런 거 없어요. 있는데 그거는 치료기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료기관이라고 해야 돼. 치료기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명칭을 의료기관이라고 해야 돼. 발병연월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진단서나 이런 데 있겠지. 없어. 처방전이 없어. 생년월일 없어요. 있는데 생년월일에는요 주민번호가 있지. 생년월일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지. 그죠? 되셨습니까? 처방전에 없는 내용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처방전은 몇 년 보관입니까? 2년 보관입니다. 2년 보관. 그 다음에 간호기록부 있죠. 자, 간호기록부 몇 년 보관이에요? 5년 보관이죠. 자, 간호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이탈 사인, 그 다음에 또 투약, 그 다음에 IO, 섭취량과 배설량, IO, 그리고 처치 간호. 다시 바이탈 사인, 그 다음에 IO, 그 다음에 투약, 처치 간호. 이런 것 등이 간호기록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주된 증상과 진단 결과 이런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바이탈 사인, IO, 투약, 처치, 간호 그것만 있어요. 누가 한다? 간호사가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공고 있죠. 임시 예방접종 같은 거 공고는 며칠 전에 공고한다? 10일 전에 공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1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는 자 누가 공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나오면 제일 밑에 시군구 나와야 돼.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방접종해 하고 명령 내릴 수 있어. 그럼 여기 공고문에는 뭐가 있다?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예방접종약 어떤 거 할 건지, 아쓴지, 그죠? 예방접종 종류, 그 다음 예방접종 받을 사람의 범위, 그러니까 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6세 미만의 영유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공고하겠죠. 그런데 예방접종 오늘 의사 누가 할 거다, 간호사 누가 할 거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적격 혈액 또는 체열 금지 대상자라는 거 있죠. 자, 부적격 혈액,
체열 금지 대상자 이거는요. 누가 이런 거는 부적격이야. 이런 사람은 체열하면 안 돼. 라고 누가 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러분 표 쭉 제가 정리해놨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몇 년 빈칸에 적어주는 거야. 몇 년. 그래서 10년, 5년, 3년, 4년, 2년, 1년 적혀있죠. 요거 여러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적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하면은 예방접종 이런 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의사관 진료기록, 수술기록 이런 거, 혈액 이런 거 10년이에요. 5년 알아두셔야 되겠죠. 간호조산 기록, 그리고 뭐 환자 명부, 그리고 다 뭐야? 계획, 그죠? 계획 이런 말 들어갈 거야. 계획. 구강보건 계획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 거 5년이었어.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몇 년이었다? 5년이었죠. 그죠? 3년 하면은 진단서 이 말 들어가야 되겠죠. 진단서. 그 다음에 또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구강건강 실태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환자 명부는 5년, 감염병 환자 명부는 3년,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는 10년 되셨어요. 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하는 거 3년 되셨죠.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 4년 읽어보고 2년인 거는 처방전 이런 거 2년이에요. 2년. 그 다음에 혈액 관리 업무 제대로 잘하고 있나 평가하는 거 2년이었습니다. 1년 매년 하는 건 뭐가 있었다? 구강보건교육, 보건교육계획 요거는 몇 년? 매년 수립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제가 즐거운 것만이라도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 기본계획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자, 감염병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예요. 누가 세웠어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세웠어요. 기본계획입니다, 여러분. 세부계획, 시행계획은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나 세부계획,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장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큰 틀만 만들 거야. 그 밑에 계획은 그 밑에 사람들이 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기본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한다. 그 밑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이거 수립 누가 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이죠. 이것도 기본계획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너무 지금 뭐 표시할 것도 없어요. 다 중요하다 그랬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거는 어떤 거 있다? 이 단어만 들어가야 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 돼. 구강보건에 관한 어떤 거? 조사, 그죠? 연구, 교육, 누구한테 할 거다?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들한테 구강보건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하겠다 하는 게 기본 계획에 들어가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건 여러분 기본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이나 시행 계획은 그 밑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 보시면 구강보건법상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있죠. 중요하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할 때 불소 농도는 얼마가 좋다? 0.8 ppm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0.2 정도까지는 괜찮죠. 0.2 그죠? 그래서 이 1 ppm이 넘으면 반상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 그리고 물사장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물사장 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구강건강 실태조사 있죠? 자,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3년마다 해요. 조심하세요. 3년마다 하는데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감염병 계획처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몇 년마다? 3년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방접종해, 입원해, 격리해 명령 내릴 수 있는 자 누구였어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죠.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죠. 시장, 군수, 구청장.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급, 2급 환자가 명령을 거부했어. 입원해, 격리해 명령 거부했어. 그럼 얼마였죠?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환자가 입원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입원을 거부했어요. 의료기관이 그 환자 들어오면 우리 병원 물 흐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더 크죠? 2년에 2천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받고 나면 여러분 증명서 있지. 자, 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자, 발급해야 하는 사람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예방접종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특별자치 시군구 들어간다니까. 시군구 들어간다니까.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가장 윗선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자 시군구청장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건소장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소장은 하는 일이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 작성할 거예요. 명부, 감염병 환자 명부 작성해서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또 보건간호사한테 가정방문 좀 해라, 보건교육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입원해 하면은 니나 해 하고 안 한다 그랬죠. 예방접종해 이런 거는 시군구청장이고. 되셨어요? 보건소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가정방문 좀 하라 그러면 보건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까, 횟수는 어디로 갈까, 순서는 어떻게 갈까, 이거는 보건간호사가 정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자보건수첩. 자,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눈도장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는데 가족계획과 피임에 관한 건 있다 없다? 이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이라고 했는데 모자보건법상 모자 했을 때 어떤 게 들어갑니까? 또는 신생아 이런 거는 몇 개월까지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 신생아라고 하면 여러분 생후 28일 미만이면 신생아. 영유아 하면은 몇 세? 6세 미만. 우리가 또 사산이라는 말을 썼죠. 사산했다 이래 말할 때는 임신 28주 이후는 사산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자보건을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모자보건에서 누가 되냐면 가임기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 가임기 여성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다? 15에서 49세. 가임기 하면은 15에서 49세. 그리고 또 임산부도 들어가겠죠. 자, 임산부 하면은 어떤 사람이다? 임 하니까 임신 중. 그 다음에 산 하니까 출산했겠죠. 출산하고 몇 개월? 6개월 미만. 그래서 분만 후 12개월이 됐다면 임산부 아니야.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하면 영유아죠. 영유아는 몇 세? 6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10세 남아 모자보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8세 여아 안 들어가요. 되셨죠?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모자보건 사업을 할 때 모자보건 요원이라는 게 있다. 자, 모자보건 요원에는 요 네 사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래서 모자보건 요원이라고 합니다. 임상병리사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혈액원이 체열을 할 때 한 번에 한 사람에게서 체열하는 최대량은 얼마죠? 전혈 400. 여기에다 플러스 10%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또는 400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440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앞에 어떤 말을 꼭 붙여라? 전혈이라는 말 꼭 붙여라. 그 다음에 혈액 제제라는 거 있죠. 중요하죠, 여러분. 혈액 제제. 자, 혈액 제제라는 거는 어떤 거가 들어갑니까? 적어 두셔야 되겠죠.
혈액 제제하면 혈액을 원료로 만든 거죠. 전혈 메뉴 만들었어요. 전혈. 그 다음에 내가 적혈구가 부족해. 그럼 적혈구만 맞고 싶어요. 메뉴 만들자. 농축 적혈구. 혈소판만 부족해요. 혈소판만 맞을 수 있는 메뉴 농축 혈소판. 혈장만 맞을 수 있는 메뉴는 신선하게 얼린 혈장이라고 해서 신선 동결 혈장이라고 있어요. 하나 더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 두시겠어요? 하나 더 5번째 적으셔야 되겠죠. 칸에 좀 좁긴 하지만 혈액 관련 의약품. 혈액 관련 의약품. 요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혈액 제제에 농축 혈색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농축 백혈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혈액 제제는 요 5가지 명칭으로만 쓰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혈액 관리 업무 담당 기관 있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혈액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곳 누가 된다? 의료기관 될 수 있어요. 이때 의료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적어놔요. 여러분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치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기관이니까 되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종병, 요한, 치정 그죠? 또 의한치조 여기서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업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됩니까? 대한적십자사 그죠? 혈액원 그리고 또 혈액제제 제조업자 이런 곳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혈액관리 업무가 어떤 겁니까? 중요하죠. 혈액관리 업무라는 거는 먼저 혈액을 원료로 피를 주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피를 뽑아야지. 체혈, 뽑은 피 혹시 바이러스가 있나 균이 있나 뭐 해야 돼요? 검사. 근데 균이 없네 깨끗하네 하면은 만들어야지. 제조,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죠. 보존,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야 되겠죠. 공급입니다. 체열하고 검사하고 만들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공급하겠죠. 자, 요거가 혈액관리 업무입니다. 되셨습니까? 판매, 유통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체열을 할 때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체열 금지 대상자. 자, 체열 금지 대상자에는 건강진단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밑에는 좀 참고로 하더라도요. 요 1번에서 5번까지는 여러분 좀 알았으면 싶어요. 그래서 체중이 중요한데 남자는 몇 킬로? 50 미만이면 안 돼. 남자는 50 미만, 여자는 얼마? 45 미만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체온도 몇 도 넘으면 안 돼요? 37.5도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은요 90이 안 돼도 안 되고 배로 180 이상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은요 100번 이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맥박이 100 이상이면 안 돼요. 맥박은요 1분에 50 미만 또는 100번 이상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됩니까? 네,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질병 관련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뒤에는 조금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감염병 요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그리고 뭐 사람 T세포 뭐 이런 거 혈액암 종류거든요. 자, 요런 감염병 환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체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기만 바랍니다. 참고로만 해주십시오. 읽어보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여기에 보면 임신 중인 자 이런 사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분만했거나 유산하고 나서 6개월이 안 되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면 수혈하고 나서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안 돼요. 수혈 받고 나서. 왜? 자기가 피가 부족해서 피주사를 맞았어.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남한테 어떻게 줘? 자기도 피가 부족할 판에. 맞죠? 그래서 1년이 안 된 자는 다른 사람한테 수혈 못해. 헌혈 못해. 헌혈.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이가 여러분 기타에서 2번 볼게요. 2번에 보면 16세 미만인 자 안 돼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자도 건강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과거에요. 1년 안에 전혈, 피를 뺀 게 헌혈을 한 게요. 5번 이상 한 자는 또 이번에 뺄 수는 없어요. 괜찮은데요. 그래도 안 해요. 되셨습니까? 요런 거는 전부 다 헌혈 금지 대상이라는 거 그거 좀 봐주시고요. 밑에 거 한번 참고로 혈액 보관이나 전 안 해올래. 여러분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자,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있어. 그러면 특정 수혈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환자가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체 없이 신고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그런데 부작용으로요. 입원이나 장애를 입었대요. 그럴 땐 얼마 안에 15일 이내에 신고하겠습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죽었다 하면은 즉시 신고. 그 다음에 좀 치료받았다 하면은 15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누가 맡긴 거다? 대한적 십자사 혈액원이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돈을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 맡긴 적립금으로 어디에 씁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혈 비용을 보상하고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 연구하고 부작용 도대체 왜 일어났지? 그런 거 연구하고 또 혈액 업무를 하려면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 언제 헌혈했고 정보가 떠야 되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헌혈증을 발급하거나 하는 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헌혈의 날을 선정하고 헌혈을 많이 한 자에게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창을 주는 거예요.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혈액 적합한지 여부도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중요하죠? 부적격 혈액이라고 돼 있죠. 자, 부적격 혈액입니다. 자, 부적격 혈액은 마음대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발견 즉시 혈액 용기 겉면의 사실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격리기관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하고 나서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적격 혈액을 폐기 안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안 하는 경우는 왜 안 합니까? 그걸 가지고요. 예방접종약 같은 거 만들려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약 만들려고 하면 부적격 혈액, 그 안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의학 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시험 같은 거 해야 될 때 이럴 때도 안 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있죠.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 자격 인정하고 업무는 이거 해 하고 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는 누구 명령으로 만들었을까요? 보건복지부 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때 산업재해다라고 보상 판정을 내리는 곳이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산재다라고 보상 판정을 내리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그럼 판정을 내렸으면 이제 어느 보험에서 돈을 지불할까요? 산재보험에서 지불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결핵협회라는 게 있죠. 그러면 대한결핵협회는
대한결핵협회는 하는 일이 있죠. 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조금만 밑에 내려가시면 대한결핵협회의 설치 목적이라는 거 있죠.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결핵협회 설치 목적. 자, 설치 목적은 결핵을 예방, 퇴치, 조사, 연구 네 가지예요. 대한결핵협회 설치 목적은 예방, 퇴치, 조사, 연구 네 가지예요. 되셨어요? 자, 이건데 진료 이런 거 없어요. 병원 관리 이런 거 없어요. 예방, 퇴치, 조사, 연구 네 가지예요. 그럼 이거를 하려고 돈을 좀 필요하잖아요. 예방, 퇴치, 조사, 연구하려면. 그래서 대한결핵협회에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금을 총했어. 그래서 모금을 해서 그걸 다 모금이 끝나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해야 되겠지. 그럼 이때 어떤 거를 공개합니까? 하면은 돈에 관해서는 투명해야 되니까 얼마를 모았고 어디에 썼고 하는 거 공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한결핵협회에서 모금을 했어. 그래서 얼마를 모았고 어디에 썼고 이런 실적 보고서를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 결핵 관리 사업 실시할 수 있는 자 누구다? 질병관리청장. 결핵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표본감시라고 그랬어요. 표본감시하면 몇 급 감염병이다? 4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전수 조사를 안 하고 샘플로 어느 지역만을 뽑아서 조사를 했을 때 발생률이 대략 어느 정도다라고 정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거는 어느 감염병? 4급 감염병이죠. 성병이나 기생충이나 또는 수족구나 그죠? 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런 것 등이 표본 감시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할 때요.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는 거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자,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 하면은 돈이 많이 드는 거, 홍보,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 만들고 연구하는 거, 또는 교육하는 거,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 예방접종 피해 보상비 이런 거, 그런 것 등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학조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원인규명이라고 했죠. 원인규명. 자, 그러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역학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가 할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으면 역학조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청받았으니까 실시해야 되겠죠. 그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자,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간다? 제일 밑에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바로 위에 사람 시도지사. 더 위에 사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되셨습니까?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때 역학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돼 있죠. 포함되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역학조사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경우에 하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말고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범위가 조금 더 좁을 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억에 보면 관할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문제점이 생겼다 하면은 질병관리청장이 안 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하겠습니다. 또는 니은에도 보면 관할 지역 밖에서 뭔가 생긴 것 같긴 하지만 그 감염병이 관할 구역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헷갈리시면 여러분 관할 구역 나오면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되셨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관할 지역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할게요. 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나설 때는요, 범위가 좀 많이 크다든지 할 때 하겠죠. 그리고 또 빨리 손을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보면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때,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요, 긴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리 눈도장으로 잘 기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자, 1급부터 4급 감염병까지가 쭉 나왔죠. 그래서 1급 하면은 어떤 말이 떠올라야 된다? 생물 테러, 그리고 치명률, 이런 말 들어와야 돼. 그리고 또 생물 테러, 치명률 하면은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하고, 그죠? 1급. 그 다음에 2급 감염병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전파 가능성, 그 말 들어가야 되겠지. 전파. 그러면 이때 전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2급입니다. 그래서 2급은 성한결이가 나왔죠. 성홍열, 한센병, 결핵 나왔었어. 그리고 어떤 말 들어갔더라? 콜A, 장파, 세장 들어갔었죠. 그리고 백일에 폴리오, 이런 거 전부 다 예방접종하는 거지. 예방접종하는 종류들은 대부분 뭐다? 2급 감염병이야. 그래서 여기 B형 헤모플루스, 폐렴구균, 이런 거 전부 다 2급 감염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급 감염병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감시.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3급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라고 했죠.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뭐 만든다고? BC카드. BC카드 만들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하다? 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 또는 쯔쯔가무시증, 그리고 레지오넬라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전부 몇 급이다? 3급 감염병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또 엄마가 모기 조심해 라고 했죠. 그래서 모기 물렸나 봐. 황열,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내염, 지카, 모기, 그리고 물려서 뻘긋뻘긋하게 발진 티푸스 됐어. 그리고 뭐에 걸렸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공수병, 그리고 흙을 파먹었다, 파상풍이라고 했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3급 감염병이고, 몇 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24시간 이내 신고만 하면 돼요. 되셨죠? 자, 4급 감염병은요, 전체를 조사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안 하고 어떠한 샘플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 표본 샘플로 정해서 감시할 때 필요한 감염병이 4급 감염병입니다.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1급하고 2급은요, 즉시 또는 24시간 안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벌이 얼마다? 벌이 얼마예요? 신고를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급하고 4급은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벌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방역관이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상급 종합병원 지정해 줄게요. 전문병원 지정할게요. 그리고 모든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 몇 년마다 해요? 5년마다 해요. 그죠? 그래서 혈액관리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정신보건사업 기본계획,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 이런 거 전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감염병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때 감염병 기본계획은 누가 세운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구강 실태조사
구강건강실태조사 그것도 누가 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 그리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도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험병원체라고 돼 있죠. 고위험병원체. 자, 고위험병원체 뜻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고요. 추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게 고위험병원체예요. 그래서 고위험병원체를요, 자기 임의대로 허가도 안 받고 마음대로 다른데 우리나라로 들고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국내로 들어가면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안 했어. 신고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 받지 않고 들어가면 벌이 커요. 생물 테러라니까요. 5년에 5천이에요. 그리고 신고 안 하고 설치하고 운영했어요. 3년에 3천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생물 테러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생물 테러 감염병의 정의 정도만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수공통감염병 이란 말 있죠. 자,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린다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얘가 만약에 생겼어요. 그럼 어떡할까?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참고. 그 다음에 휴교 명령이 내리겠어요. 휴교, 학교 좀 쉴게요. 코로나 너무 많이 나와서. 또는 잠깐 수업을 어떻게 학교를 잠깐 쉬거나 수업을 좀 쉴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명령한다?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교육감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도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정하겠지만 교육부 장관 혼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질병관리청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감염병 신고 보고 체계라는 말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먼저 맨 밑에 의사가 발견을 했어. 그러면 자기는 월급 받는 의사니까 자기가 바로 안 하고 누가 한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겠죠. 제가 제1내과인데 제 쪽에 지금 환자 진료하고 났는데 양성 떴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럼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보건소장한테 뭐를 한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요, 보건복지부 장관, 죄송해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보건소장한테 안 하고 사안이 급할 때는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한테 바로 해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건소장은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는데,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고, 보건소장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료기관의 장에게 우리는 의사는 의료기관 장한테 말하지. 그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한테 신고해도 되고, 사안이 급하면 누구한테 해도 된다고요? 질병관리청장한테 바로 해도 돼. 중간에 건너뛰고 바로 해도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FM대로 한다면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겠지. 1급은 즉시, 2급하고 3급은 24시간, 4급은 일주일 안에. 그죠? 그러면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누구한테? 자기 윗선 누구? 시군구청장한테 보고하겠지. 그럼 시군구청장은 또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는 이거 사안을 말해야 되겠네.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한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환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라고 했죠. 열람할 수 있는 자, 환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환자 배우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직계 존속, 나의 환자의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 수 있죠. 직계 비속, 비속은 누구야?
아들, 우리 어머니 거 좀 봅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속이면 누구예요? 배우자 쪽에 높은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분이 우리 며느리 거 봅시다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없어.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직계는 아무도 없어. 그럴 때는 환자의 형제 자매도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여러분 저희가 학원에 우리 국시 만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졸업생분이 정리를 잘한 내용이죠. 요거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다 했던 내용인데 요 분도 이렇게 정리를 또 했어요.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서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법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